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이번 주 히트맵이거든요. 원위크 퍼포먼스. 근데 보시면은 딱 보이죠. 일단 금리 민감주, 이 은행 관련, 그리고 카드 관련이랑 그리고 이쪽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경기 순환주, 그리고 구글, 메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전부 약세였고 강세였던 섹터를 살펴보면은 여기 디펜시브 스탁, 그리고 여기도 방산주들, 그리고 여기 에너지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일로 보면은 아리까리했지만 이게 일주일 차트로 보면은 좀 명확해지죠.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을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들이 빠지고 기술주가 약세고 경기 방어주 이게 잘 나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오일이랑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번 주에 굉장히 잘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이런 흐름들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IWM 풋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QQQ랑 스파이 이것도 풋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빅스가 너무 낮기도 하고 증시는 조정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제일 취약한 게 IWM 중소형주들이니까 중소형주들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을 대략 한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뷰가 완전히 틀리고 있죠. 왜냐면 QQQ, 스파이 이런 것들 계속해서 풋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여전히 테크주들이 약세고 경기 방어주가 강세고 방산이랑 오일 이런 섹터가 강세인데, 근데 이상하게 IWM은 얘도 같이 강세예요. 이랬었던 적이 사실 한 번 더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이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잠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락을 한 거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3월 이때 한 달 정도고,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이 기간 있잖아요. 이때 야금야금 올린 구간. 이 몇 달 동안 나스닥 지수를 올린 게 사실 빅테크나 이런 것보다 중소형주들의 힘이 더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저 때. 근데 결국에 중소형주들이 2월 달에 무너지면서 지수가 10% 정도 빠졌고, 근데 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는 했어요. 다 같이 빠지고 나서 증시를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때 중소형주 애들은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때 2021년 초 이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좀 나스닥 대장주랑 엮어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애플 보면은 같은 기간 한번 볼게요. 애플은 2021년 1월 말에 탑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뭐 마소 이 친구도 2021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파라볼릭하게 지지부진한 다음에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이 친구도 2021년 1월 때부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1년 2월 8일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QQQ 다시 아까 차트 보시면은 이때 구간이죠. 이때 구간 2월 16일경부터 하락을 시작했어요. QQQ는. 근데 이 전부터 QQQ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M7들 주식은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딱 이때랑 비슷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이때랑 마찬가지인 패턴이 나온다면은 중소형주들은 계속 여전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되게 잘 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IWM 차트가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제가 1월달 숏들이 2월달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는 기간이 2월로 한 달 정도 유예가 됐다라고 보는데, 이때 하락을 할 때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고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지, 그게 좀 중소형주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때랑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지금은 중소형주들의 피날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유명했던 주식들, 지금의 이제 뭐 아이렌이라든지 로켓랩 같은 포지션이었던 애들이 뭐 나노디멘션, 뭐 이항, 뭐 지보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차트로 잠깐 보면은 나노디멘션 2021년 2월 10일, 11일 이때쯤에 탑을 찍고 이게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와 박았고, 이항 얘도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11일경부터 2월 16일이구나. 2월 16일에 이때 공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보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노벨상 수상자가 이 회사에 뭐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런 이슈로 많이 올랐었던 친구였는데, 얘도 2월 12일 날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리더였던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의.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나스닥이 지지부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아까 나노디멘션 뭐 얘도 그렇고 이항도 그렇고 지보 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추이도 약간 이렇거든요. 추이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지부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얘도 2월 16일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70%가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월 달로 하락이 어느 정도 미뤄졌는데 그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중소형주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중소형주들이 뭔가 안 좋아 보인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손절 라인 잘 잡고 트레이딩 하시되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M7을 다 엄청 못 나가는데 지수가 그래도 보합 정도 하고 있는 게 '중소형주들 지분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QQQ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때랑 상황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때도 보시면은 지수는 지지부진했는데 얘네들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락을 갔는데, 나락을 가는 동안 이제 여기서 나온 자금이 빅테크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더 오른 다음에 이제 하락장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전히 좀 장기로 끌고 갈 거면은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일단 어제 영상 말미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했던 주식이 이거 SMCI랑, 아이고, 이거랑 추이, 이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좀 올라가지고 이거를 어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제가 얼티밋 플랜에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차트고, 이 친구를 보시면은 얘가 여기 2025년 11월 20일부터 그리고 1월 14일까지 두 달 정도 동안 셋업을 했고, 셋업을 할 때 이렇게 폴링 웨지를 그렸다. 폴링 웨지를 그렸는데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런 저가 지지 라인 있잖아요. 이런 데서 되게 잘 마감이 됐고, 그리고 저기서 도지 캔들이 떴는데 이 세 캔들의 그 모닝스타 모양이 되게 예쁘거든요. 딱 정석적인 도지에다가 정석적인 음봉, 정석적인 양봉,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지지 체크까지 해준 거. 그래서 이 하단의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제 그냥 이런 데서 봉이 맞으면은 이거는 얘기를 드려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좀 한 발짝 빨리 갔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친구가 폴링 웨지 끝에서 모닝스타를 띄웠고, 그 다음에 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일단 이 라인 넘기면은 타겟을 우리가 정해볼 수가 있고, 타겟을 정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은 게 타겟이 되는데, 근데 이 라인이 여기 매물대랑 또 걸리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32.5 정도가 됩니다. 32.5. 그래서 여기를 넘기면은 얘는 좀 찐반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얘가 찐반이 되면은 여기 있었던 이 빗각 추세 있잖아요. 이거 여기를 한번 더 치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32.5 넘기면은 좀 계속해서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세세한 지지를 잡아보면은 여기 위에 한 35.5 이 정도를 또 세세한 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랑 이 200 있어. 그래서 이런 데를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선까지 칠 수가 있고, 기대되는 수익률은 지금으로부터 한 47% 정도가 된다. 그래서 SMCI는 어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걸 약간 좀 후회가 되네요. 요즘에 뭐 메타,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이런 나락간 주식들만 리뷰하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애들을 리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보이면은 제가 제때제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더해서 추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도 일단 오를 때 패턴이 이렇게 쐐기 한 다음에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쐐기 한 다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쌓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큰 쐐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얘가 2025년 6월부터 지금 2025년 1월이니까 6개월 정도 가량의 셋업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직 이 끝단까지 오지는 않아서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할수록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겟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도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올린다 하면은 일단 26% 정도 룸이 있고, 여기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53까지 이 매물대 있죠, 여기까지는 좀 트라이를 하러 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추이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셋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 참고로 이 추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 애견 용품 파는 회사입니다. 약간 애견 용품계 쿠팡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도 많이 올라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해보고 장기로 끌고 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지 어느덧 한 두세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를 최종적으로 만들면서 올리기 시작한 거고, 갭을 계속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200일선 넘겨가지고 이제 모든 이평선 압력을 해소한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봉상에서 이 더블 바텀 이거 컨펌이거든요. 지금 이 날봉상에서 여기 매물대 넘기면은 컨펌인데 지금 살짝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확실하게 이 보라색 라인 62.9 이런 자리에서 안착이 되면은 이거 더블 바텀으로 인한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바텀에서 내까지 17, 17 더 올리면 34. 그래서 대략 한 80 근처까지 좀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보노 밑에서 잘 주우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노보노도 결국에 올랐던 게 셋업을 길게 해서 올랐던 거잖아요. 얘가 이때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가 2025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 다시 바텀을 찍기까지가 4달이 걸렸고, 그리고 다시 이 4까지 올라오는데 얘도 6개월, 7개월이 걸렸어요. 노보노 디스크도. 그래서 이렇게 나락간 애들은 이평선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기다리면은 결국에 셋업이 좋으면은 갈 놈들은 가기 때문에 뭐 오라클, 아이온큐 이런 애들도 지금 셋업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횡보하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도 결국에 나중에 노보노처럼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오라클도 말씀드리면은 얘도 일단은 계속해서 셋업 중이고, 이평선이 모일 거면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괴리가 심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친구도 이 라인 여기가 183인데 이런 라인 지키면서 계속해서 횡보해주면은 힘을 모았다가 올리는 거니까 큰 상승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에 지금 이거 박스 만들고 이평 정렬하는 작업이거든요. 아이온큐는 이때도 박스로 이평 정렬하고 올리는 작업이 있었죠. 여기서 이평 정렬 다 된 다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온큐 이런 것도 기다리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때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지금 다지면서 횡보하면서 이평 모아주는 애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량씩 로또 정도로 한 5에서 10% 정도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AMD도 말씀드리면은, 이 AMD 같은 경우에 이거 주봉 상에서 봤을 때 이 고가 있잖아요. 이 고가를 이번에 봉으로 넘겨서 마감이 됐고, 이거를 날봉에서 확인을 하면은 얘도 이렇게 셋업을 한 거죠. 박스를 만들면서 셋업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봉 나온 걸 보면은 이 박스 위에서 봉이 나왔고 음봉이 비록 나왔어도, 그래서 이 친구는 227을 지키면은 이 박스 크기만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에 34 더 올리면은 대략 70 정도. 그래서 227을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이 전고점까지는 트라이를 하러 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MD. 반도체 중에 AMD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거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락간 세일즈포스도 말씀드리면은, 얘도 결국에 주봉상에서 셋업을 하고 있는 거고, 셋업 한 다음에 올릴 걸로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세일즈포스 있는 섹터가 진짜 안 좋거든요. 이거 보면은 히트맵 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섹터죠. 여기 보시면은 원 위크 퍼포먼스거든요. 전부 다 이제 새빨강색이고, 뭐 SAP, 쇼피파이, 세일즈포스, 뭐 나우, 어도비 등등 있는데, 이 섹터 자체가 지금 뭐 리레이팅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일즈포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큰 하락을 여기서 이렇게 박내 만에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박힌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뭐 아쉽게도 세일즈포스랑은 안녕을 할 생각이고, 그게 아니면은 여전히 좀 이런 라인 지키면은 매수 해볼 만하다. 227, 226 이런 라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날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매물대를 지켜줘서 마감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숨통은 붙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 뭐 좋은 프라이스 액션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보시면은 어제 얘가 여기서 615에서 이틀 연속 걸렸으니까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모닝스타로 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여기서 맞고 눌려가지고 결국에 모닝스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4시간 봉 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다이버전스가 걸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1시간 봉 상에서도 뭐 이렇다 할 다이버전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615 라인에서 최대한 그냥 잘 비벼주는 거 기대를 해야 되고, 여기 깨면은 일부 매도한 다음에 여기 깨면은 일단 여기 라인까지는 치러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 돌리면은 메타도 언젠가는 또 상승이 있어주지 않을지 싶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15 라인을 깨게 된다면은 유력한 시나리오가 여기서 이렇게 노보노랑 비슷하죠. 개파락하고 이렇게 쌍바닥 띄우고 올리는 거. 그래서 메타는 지금 615를 깨면은 이 그림을 기대를 해야 되고, 요 세일즈포스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얘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엄청 많이 걸려 있기는 해요. 이렇게인데 이거 RSI가 떨어졌는데 왜 다이버전스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이 더 높잖아요, 이때보다. 근데 이때보다 매도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매도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주가가 높으면은 이제 상방의 여지가 더 많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히든 다이버전스다라고 하는데, 일단 일봉상에서 히든 다이버가 걸려 있고, 1시간봉 상에서도
다이버스가 그냥 떡칠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걸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RSI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많고, 내시간봉은 일봉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해서 히든 다이버가 걸려 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매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일즈 포스는 진짜 이게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떨어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도 얘는 참고로 특별한 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애들은 좀 깝깝스럽기는 한데, 네, 일단 이런데 밑으로 봉이 내려오는 거 아니면은 일단 계속 매수 관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는 뭐 아직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고, 4시간봉 상에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이거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3 라인 뭐 잘 지켜서 아직까지 마감이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역헤드 앤 숄더 찬스는 있는 상황에서 날봉 상에서 이 빨간색 선 여기도 깨지 않고, 그리고 이 노란색 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옵션 들어온 거 살펴보면은 다음 주 만기로 462.5 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리시 콜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